여러분들 사실 분리불안은 반려견의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반려견의 가장 큰 스트레스야.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분리불안을 뭐라고 칭하냐, 사람의 우울증 증상과 비슷하다라고 칭해요. 예. 그러면 심각한 고통, 심리적 고통을 느낀다라는 거거든요. 예. 심각한 심리적 고통. 그리고 제가 이제 제가 분리불안을,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분리불안보다 제가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더 심각한 분리불안을 봤는데, 그 심각한 분리불안이 뭐냐면은 자기의 꼬리를 먹고 자기의 귀를 먹어요. 예. 그래가지고 귀 뭐 절단 수술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꼬리 못 물게 절단 수술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많아. 왜냐면 무니까 계속 염증이 나니까.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야 사실 분리불안이. 예. 분리불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건 분리불안 행동인 것 같아. 내 반려견이 나 외출하면은 물 안 먹는다. 손. 내 반려견이 나 외출하면은 현관 앞에만 있는다. 손. 내 반려견이 내가 돌아왔을 때 어디 정말 막 전쟁터에서 돌아온 듯이, 아니면은 진짜 못 돌아온 사람 돌아온 것처럼 너무 기뻐하고 너무 흥분하고 막 진짜 생동감이 넘친다. 손. 막 내가 돌아왔을 때 너무 좋아한 거야. 예. 복수님 손 딱 걸렸어. 보리님 손 딱 걸렸어. 분리불안이에요. 그것도 분리불안이야. 그것도 분리불안이야. 정말 이때 미리 예방할 수 있거든 사실. 그런데 보통 제가 훈련을 가보면 보통은 예를 들면은 뭐 이사 후 짖음, 파괴 본능, 집안에 있는 물건 막 파괴하고 직구, 하울링하고 이래서 민원신고 들어오고, 이때 훈련 받아요. 이때는 솔직히 말하면은 전문가 입장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가지만, 사실 분리불안이 이전에 행동에서 받았으면 정말 쉬운 문제인데, 그런데 뭐 짖거나 아니면은 막 민원신고 들어와가지고 교육받거나 아니면 이사 후에 막 정신없는데 교육받으면요, 문제가 뭐냐면은 보호자님도 불안해. 왜 민원신고 받았지, 뭐 예를 들면 이사해서 정신없지, 그런데 반려견도 케어해야지 하니까 보호자님도 사실은 훈련할 지금 상황과 여유가 없어. 그런데 해야 돼. 그래서 제가 항상 분리불안 교육하면 보호자님 먼저 안정되는 거 먼저 이야기를 하죠. 예. 보호자님 먼저 안정되게 하는 것부터 해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그래도 한 몇 년 동안 막 방문훈련만 다녔는데 그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보호자 안정되게 하기랑 반려견 안정되게 하기랑 동시에 해야지 효과가 좋더라고요. 예. 분리불안이란 게 참 어려워. 예, 왜냐면 보호자와 반려견을 솔직히 동시에 교육을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오히려 반려견보다 더 불안한 상태야 솔직히 말하면. 물론 반려견도 상당히 뭐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겠지. 근데 제가 보기엔 보호자님도 만만치 않다 이 얘기예요. 이 상황에서 분리불안 훈련을 한다? 잘 될 리가 있나. 예, 분리불안은 조금 내려놔야 돼 솔직히 말하면. 자, 여기서 제가 이야기 또 한 가지 더 드릴 거. 자, 분리불안이면은 무시해라, 애정 주지 마라, 이 얘기 들어본 사람 솔직히 손. 분리불안에는 나 무시하고 애정을 주지 말아야지 괜찮다 손. 이거 알고 있었던 사람 이거 다 손할 걸 아마. 사실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좀 정색하고 이야기 드릴게요. 너무 과한 무시와 너무 갑작스러운 애정을 줄이는 거는 오히려 더 불안감을 더 고조시켜요. 아마 이 방에 분리불안 트레이닝해서 한번 실패하신 보호자님들 다 공감하실 거야. 실패하신 보호자님들 특징, 애정 주지 말라 했는데 오히려 더 심해진 경우. 그래서 일주일간 무시했는데 오히려 짖음 더 심해지고 오히려 더 안정감 못 찾고. 자, 우선 이런 경우의 케이스가, 우선 반려견이 심각한 분리불안인 상태에서는 애정을 줄이면 오히려 역효과더라고.
예, 오히려 어느 정도 독립적이잖아. 그러면은 좀 애정을 약간 줄여. 그럼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심각해? 그런데 애정까지 줄여? 그러면은 와, 더 심각해져. 사실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 무조건 무시와 애정 줄이는 게 답이 아니라니까. 실제로 그 실험했어. 강아지 분리불안에 관해서 실험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실험 내용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이거지. A라는 과정에서는 예를 들면은 외출 전에 잠깐 좀 애정을 주고 좀 안정되게 한 거야. 그리고서 외출하고, 이제 B는 그냥 무시하고 외출을 했는데, 실제로는 A가 좀 더 불안감이 더 적다라는 이 실험 결과가 나왔던 거야. 코르티솔 수치가 낮았었고.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이 실험 결과를 보고서 전 공감했어요. 전 사실 제 스타일이 진짜 그거예요. 진짜 너무 심각한 애들은 애정을 천천히 줄이는 거를 또 하기도 하지만, 사실 막 완전 무시하거나 극단적인 훈련이 진짜 통할까라는 생각도 하는 사람이야. 저는 분리불안해서 애정을 줄일 거면 천천히 줄이고, 또는 상황에 따라서 줄이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무시하고 애정 줄이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 꼭 아셔야 된다니까. 우선은 제가 가장 기초적인 걸 알려드릴 건데, 한번 별이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그냥 앉아있는 거야. 우선 앉아있어.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무시하는 거야. 자, 1단계 무시하기예요. 같은 공간 무시하기. 화면 밖으로 사라졌는데 바로 앞에 있어요. 지금 간식 때문에 낑낑거리는 건데 이것도 그냥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시작이야. 같은 공간 무시하기. 이것도 안 돼? 그러면은 무시하기 3초, 무시하기 4초, 이것 먼저 해야 돼. 전 무시하기 한번 1분 정도만 해볼게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간식이 있어서 별이가 이제 낑낑대지만, 만약에 간식이 없는데 낑낑대면은 이거는 지금 실패인 거야. 만약에 반려견이 안아달라고 옆으로 와? 그러면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서 여기서 만약에 이 지금 같은 공간 분리가 좀 잘 돼, 낑낑거리지도 않고 반려견도 자기 할 거에, 지금 보면은 별이는 자기 할 거 하는 거야. 간식 먹고 싶어서 내가 지금 무시해서가 아니고 간식 때문에 그냥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곳에 집중을 한다? 그러면 이제 얼굴 분리야. 무시하고, 처음에는 이제 무시하고, 두 번째는 얼굴 분리. 이렇게 해서 얼굴을 분리하는 거야. 이런데도 낑낑거리지 않고 그런다? 그럼 그 다음 걸음 분리 한 걸음, 걸음 분리 두 걸음, 걸음 분리,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까지 딱 됐다? 그러면은 이제 나가는 거야. 뭐 문 밖으로 나가도 돼요. 그러고도 잘 기다려. 그러면은 3초 있다가 다시 와. 그리고서 다시 천천히 앉아주고 아는 체 해주고, 다시 또 한 세트를 더 시작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가서 다시 이제 와.
여러분들 이게 분리불안이 없는 상태인 거야. 예, 분리불안이 심하면은 식욕이 없잖아요. 식욕이 없단 말이에요. 식욕이 없어서 간식을 안 먹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좀 낮은 단계부터 해야 돼, 사실은. 그리고 제가 분리불안 진짜 심각한 아이들은 신호도 안 만들어. 뭐 방송 보고 저도 출연했을 때 신호 만들라고 하는데, 신호 만들어서 되는 아이들은 신호를 만들어도 되지만 정말 심각한 아이들은 신호를 만들면 안 돼. 왜? 이 신호가 나간다는 신호와 연결이 되고 좋지 못한 경험이 되면은 분리불안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거는 다른 이제 방송이나 이런 거와는 다르게 정말 심각한 아이들이 해야 될 거. 예, 신호를 만들지 않고, 신호는 어느 정도 내가 적어도 내가 이렇게 나갔는데 적어도 간식 먹을 때나 이럴 때 하는 거야. 예.